안녕하세요. 나영함입니다. 이제 피기뱅크가 출시한 지 이제 거의 이틀 정도가 되었고, 어제 밤은 아니죠. 새벽에, 오늘 새벽이었죠. 오늘 새벽에 잠시 이 컴파운딩의 문이 잠시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컴파운드를 눌렀었고, 누른 결과 이제 좀 상대적으로 좀 작게 나왔었던 여기 요 밑에 네 개는 트러플이 0으로 줄었는데 이제 피글렛은 올라가지 않은 상황이었고, 요 첫 번째 스테이크는 이제 제 레퍼럴 수익으로 올라온 이제 보상이 한 120불인가 130불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누르니까 이제 6개였던 피글렛이 7개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외 방에서 이제 좀 난리가 났죠. 내 트러플이 손실이 난 거냐, 이제 가든처럼 손실이 난 거냐, 왜 피글렛이 올라가지 않냐, 이제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아직 포렉스는 입을 떼지 않고 있고 조용히 어, 주말을 잘 쉬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해본 결과 이제 요 피글렛은 올라가지 않았지만 이 맥스 페이아웃은 늘어났어요. 그래서 추측하건대 이제 맥스 페이아웃이 올라갔다는 소리는 내 프린시펄, 그러니까 내 그 뭐라고 하죠? 예치 자산이 잠겨 있는 자산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맥스 페이아웃도 올라가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손실은 나지 않았지 않았을까, 이제 저는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고, 뭐 어쨌든 지금은 이제 컴파운딩 때문에 이 영상을 찍는 건 아니고요. 트러플을 받았을 때 어떻게 팔아서 이 LP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 그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 트러플 팔고 싶지 않은데 무조건 컴파운드를 해야지 이기는 게임이라서 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지금 13불 어치의 트러플이 나왔는데 한번 트러플을 팔아서 현금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 트러플 눌렀고요. 수수료 내고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LP를 돼지와 BUSD로 묶어서 넣었기 때문에 보상 또한 LP로 나온다고 합니다. 됐고요. 밑에 가보면 이렇게 KLP 0.4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LP가 생겼는데 그럼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저를 이제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일단은 팬케이크 수업 말고, 여기는 없네요. 동물농장에는 없으니까 팬케이크 수업으로 가서 트레이드로 가시면 리퀴디티라고 있어요. 이쪽으로 가셔도 되고, 그러면 이제 내 유동성이 이렇게 보통은 뜨는데 안 뜨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 밑에 Find Other LP 토큰 이렇게 눌러서 내가 수기로 BUSD 그리고 돼지가 여기 있네요. 돼지 토큰. 만약에 돼지 토큰이 여기 안 뜨시는 분들은 컨트랙을 넣어야 되겠죠. 컨트랙은 제 영상 하단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딱 설정을 해놓으면은 내 LP가 이제 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LP가 뜬 걸 보실 수 있고, 요걸 딱 클릭하시면 이 LP가 지금 돼지 0.03이 있고 BUSD가 6.8개가 있다는 요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remove 누르시고 다 뺄 거니까 100% 할게요. enable 먼저 누르시고요. 수수료 한 번 낸 다음에 조금 기다릴게요.
remove 해서 confirm 눌러보겠습니다. 확인. 이렇게 누르면 BSC 스캔 가서 정확히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지금 컨펌이 떴고요. 여기서도 이제 조금 기다리면 이 트랜잭션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나올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메타마스크를 가서 내가 원래 있었던 KLP가 0으로 밸런스가 줄어든 걸 보실 수 있고, 돼지가 0.032 이렇게 늘어났고요. 그리고 BUSD도 더 추가가 돼서 지금 15불 정도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현금화하는 LP를 어떻게 쪼개는지 간단하게 좀 알려드렸고요. 여기 BSC 보시면 조금 기다리면 이렇게 컨트랙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세금은 어디 풀로 들어갔는지, 그리고 여기 트랜잭션 피 있죠? 수수료가 얼마 들었는지 0.001 정도가 들었네요. 0.0011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수료는 이 정도 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LP 리무브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렸고요. 제가 이제 피기뱅크 오픈 출시하고, 그리고 이제 이 포렉스 샤크가 마지막에 이제 내린 공지가 있어요. 이 공지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좀 공유를 드리려고 제가 번역기를 켰습니다. 번역기를 켜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돼지 저금통의 출시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모든 것이 정확히 설계된 대로 작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격이 어떻게 책정되는지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어떤 이유로 모든 사람들이 같은 환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LP 하나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피글렛을 5개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20개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1개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1개 미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출시 땡 하고 완전히 맨 초기에, 극초기에 들어갔었던 그 분들 중에서 정말 많은 피글렛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 LP 대비 상대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출시하고 나서 좀 머뭇머뭇거리다가 영상을 찍고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똑같은 LP를 넣었는데 처음에 넣은 건 6개였고 제 영상에도 나와 있는데 6개였고 그 다음에 넣은 거는 이렇게 4개였어요. 이 6개, 4개였어요. 그래서 그럼 이게 불공평한 거 아니냐. 같은 LP로 어떻게 이렇게 피글렛이 차이가 되고 피글렛이 몇 개 있는지에 따라서 트러플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미국 사람들, 그 해외 텔방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런 공지가 뜹니다. 자, 교환서에서 물건을 사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 그 물건을 살수록 가격이 오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 이 얘기는 그 피글렛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정하고 균형 잡힌 지속 가능성이 입증된 드립 가등과 정확히 같은 비율로 시작 가격을 책정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피글렛의 가격은 당신의 지분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글렛을 팔 수 없기 때문에 오직 당신이 사용할 수 있는 트러플만이 당신의 지분을 결정합니다. 여기서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피글렛이 몇 마리가 있느냐에 따라서 트러플이 더 빨리 나오고 이제 트러플의 개수 뭐 290 몇만 개가 하나의 피글렛이 되는데 그렇다면 그게 내 지분이지 그게 나의 예치 자산이지 뭐냐 이제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얘기하는, 피글렛 을 팔 수 없기 때문에 오직 당신이 사용할 수 있는 트러플만이 당신의 지분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분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무슨 지분이냐. 지금 이자 농장 ROI 하루 3%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지분이 나오냐라고 의아해 하실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이 피기뱅크와 피기뱅크와 드립 가드는 일반 우리가 하는 드립 네트워크랑은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이 메커니즘이 돌아가고 있고, 굉장히 처음에 출시할 때도 이 개발자가 이것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워드고, 이 작동 원리에 따라서, 플레이어들이 어떻게 플레이를 하는지에 따라서, 지분에 따라 ROI가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최대 3%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3%보다 미만이 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근데, 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LP가 묶여있는 이 유동성이, 예를 들어서 100억, 200억이 들어있는 이제 유동성이에요. 그럼 유동성이라는 것은 무한대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100%라는 지분, 100%라는 그 퍼센테이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 100% 중에서 나의 지분은 몇 프로냐. 이제 그것이 중요한 건데 내가 컴파운드를 하지 않으면 내 지분을 내가 깎아먹는 그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세요. 가든에서 내가 매일매일 컴파운드를 하고 시간마다 컴파운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식물의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제 예치를 해도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계산기로 딱 보여지기 때문에 그게 진실 같아 보이지만 사실 이 피기뱅크와 가든에 이 숨겨진 그 비밀이 있어요. 이 플레이 할 수 있는 비밀이 있는데 그것이 지분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유동성에 3명이 들어가 있고 3명이 똑같은 지분으로 이제 이 유동성의 그 지분을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1번, 2번, 3번 모두 다 같은 시간에 똑같이 컴파운드를 누르고 어김없이 계속해서 컴파운드를 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예를 들어 100불씩 들어가서 100불이 계속해서 컴파운드 하니까 200불이 되고 300불이 되고 올라가지만 지분은 너도 올라가고 나도 올라가면 지분이 셋 다 똑같겠죠. 그렇지만 한 명이 컴파운드를 예를 들어서 눌러야 되는데 컴파운드를 못 눌렀어요. 그러면 나는 팔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컴파운드를 해서 지분을 조금 늘렸기 때문에 그만큼 상대적으로 내 지분이 줄어드는 상대적인 효과가 일어나는 어떤 지분 싸움, 땅 따먹기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고요. 그래서 얼마나 자주 컴파운드를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길게 플레이를 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수익률도 그렇고 모든 판도가 다 달라지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다.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하루에 3% 무턱대고 많이 주니까 나도 들어갈래라고 생각하시는 거 말고 이 이면에 어떤 메커니즘으로 가든과 피기뱅크가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나 피기뱅크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그러니까 보상 타임 락이 있죠. 그래서 한 달을 묶을 거냐, 일주일을 묶을 거냐, 1년, 2년, 3년 묶을 거냐에 따라서 이제 초기 예치금의 몇 퍼센트를 보너스로 주는 이제 그런 형태인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피글렛이
피글렛의 가격이 당신의 지분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피글렛을 팔 수 없고, 당신이 사용할 수 있는 트러플만이 당신의 지분을 결정합니다. 이 의미는 이 트러플을 네가 팔 건지 아니면 다시 스테이킹 할 건지에 따라서 너의 지분이 결정이 된다는 소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지금 유동성을 공급한 모든 사람들에 대비해서 내가 더 자주 컴파운드하고 더 많이 내 트러플을 다시 피글렛에게 먹이를 줘서 피글렛의 숫자를 늘리는 상황이 되면, 그러면 피글렛이 많기 때문에 트러플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트러플로 내 지분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글렛은 ROI를 결정하는 스탠드 역할을 할 뿐이고, 이는 시스템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트러플을 얼마나 자주 합성하는지에 따라 최대 3%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봤을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피기뱅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있다면 지분, 내가 얼마만큼의 지분을 확보할 건지. 근데 그 지분은 어떻게 확보되냐?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 트러플을 얼마나 자주 컴파운드하고 합성하는지에 따라서 나의 지분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트러플을 얼마나 합성하는지, 그러니까 상대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의 솔로 플레이가 아니라 플레이어들이 여러 명이 있는 이 게임판에 들어오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이제 피글렛을 많이 받고 똑같은 LP를 내고 피글렛을 조금 더 받고 시작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어드밴테이지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이 장기 싸움에서 모든 것을 결정짓는 요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성공의 요소를 결정짓는 것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트러플을 얼마나 자주 합성하는지, 첫 번째 그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얼마나 길게, 얼마나 오랜 시간 복합을 하면서 나의 프린시펄을 계속해서 키울 것인데, 그 자산이 있잖아요. 잠긴 자산. 그 자산을 얼마나 더 키울 것인지. 그 두 가지가 굉장히 큰 핵심 요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든과 좀 다른 것은, 가든은 처음부터 3%를 넣든지 빼든지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든에서 이제 LP를 파는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내가 한두 달 정도만 열심히 컴파운드 해도 내가 어느 정도 우위를 가지고 이 지분 싸움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면, 지금 이 피기뱅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 밑으로 이제 들어오신 레퍼럴을 사용해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보면은 보통 뭐 1주, 2주는 거의 없고, 이제 뭐 20주, 뭐 50주면 1년이죠. 뭐 156주, 이거는 3년이에요. 70주, 1년 반, 뭐 이런 식으로 좀 길게 타임락을 거신 분들이 있고, 이것만 봐도, 그리고 또 해외에 이제 뭐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를 봐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오랜 시간을 타임락을 걸었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락을 걸었으면 그만큼 컴파운드 할 의향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든보다 조금 더 치열한 그런 지분 싸움으로 인식을 하고 열심히 컴파운드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여기 보면 컴파운딩이 이제 이렇게 시간이 남아요. 그래서 3시간 18분 후에 요 컴파운딩이 이제 문이 열린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딱 문이 열렸을 때, 딱 클릭해서 이제 계속해서 꾸준히 이 트러플을 이 아기 돼지에게
계속 먹여줘서 이제 나의 피글렛의 나의 피글렛의 이제 수량을 늘려가고 내 지분을, 그러니까 이 피글렛 숫자에 집착하지 마시고 내 지분을 계속 늘리고 이 맥스 페이아웃이 올라가는 게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플레이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전체적으로 뭐 드립도 그렇고 많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관련해서 이제 좀 드립 가격이나 뭐 돼지나 개나 뭐 다 가격이 좀 올랐을 때 들어오신 분들은 굉장히 좀 불안하고 좀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은 사실 들어요. 근데 어, 사실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피기뱅크를 출시한 지 이틀 정도 됐고, 보통 동물농장 도 그렇고, 뭐 피기뱅크도 그렇고, 가든도 그렇고, 출시 직전에 드립에서 이제 상당량 드립을 팔아서 동물농장 들어가고, 드립 가든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고, 보통 뭐 2주나 2주 이상 정도 걸려서 이제 회복하고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시면 이번 달만 2,900명 정도의 어카운트가 이제 늘어났고, 오늘은 152명의 새로운 어카운트가 이제 들어왔다고, 생성됐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보통 지금 평균치를 보면 2월 7일에 하루에 계정이 900개, 800개, 1000개 이러면서 보통 평균적으로 600에서 500개 정도 이렇게 매일매일 지금 사용자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고, 그래서 지금 총 8만 6천 개 정도의 이제 드립을 보유하고 있는 계정들이 이렇게 늘어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그 포셋에다가 디포짓을 한 그런 계정의 수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지금 0개에서 100개짜리가 가장 많죠. 2만 개 넘게 있고, 이렇게 쭉 보시면 뭐 5천 개, 6천 개 여기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 지금 여기 맥스 페이아웃을 찍은 계정이 한 개, 여기도 한 개, 한 개. 그러니까 이 고래라면 고래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면 만 개, 디포짓에 만 개가 차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5%의 추가 고래세를 내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수록 고래세를 더 많이 내요. 그래서 요 정도가 되면은 고래세가 막 50%인가? 50인가 60인가? 뭐 거의 뭐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그런 계정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계정들이 지금 어 맥스 페이아웃을 점점 다가가고 있고 계속 클레임을 해야만 하는 그런 그 계정의 그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클레임을 해야 되는, 어쩔 수 없이 클레임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고, 또 이 초기 투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나 많은 신규 플레이어들이 들어왔고, 실제로 드립도 정말 뭐 3불 막 이렇게까지 떨어지고, 뭐 50불, 60불 갔다가 또 다시 7불까지 떨어지고, 또 뭐 한 70불인가 뭐 어디까지 올라갔다가 또 다시 20 몇 불까지 떨어지고,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요 초기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끊임없이 컴파운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계정들이 1000개, 5000개, 뭐 10,000개가 넘는 드립을 갖고 있는 계정들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고래 때문에 못 살겠다라는 마음보다는 이 사람들 덕분에 이 드립이 이만큼까지 성장을 했고, 제가 들어왔을 때만 해도 드립 계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2천 계정인가? 뭐 그렇게밖에 안 됐어요. 2, 3천 계정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늘었죠. 이제 조금 있으면은 10만 개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미 우리는 이 포렉스샤크라는 개발자가 거의 1년 동안 어떻게 프로젝트를 실행해 왔고, 물론 완벽하게 런칭이나 이런 것들이 막 딜레이되고 그런 적도 있긴 했었지만, 어, 대체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어떤 식으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짜고, 하고 있는지 우리는 굉장히, 꾸준히 봐왔기 때문에 사실 흔들리는 어떤 그런 마음은 저는 없습니다. 제가 다른 해외 유튜버가 얘기하는 거를 이제 들으면서 굉장히 공감했던 부분이, 처음에 그 애플사가 맥북을 만들고 세계 최강이었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스티븐 잡스가 아이파드랑 이제 아이폰을 출시를 시작을 해요. 개발을 시작하고 이제 출시를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그 골수 팬들이 그 이거는 망신이다. 뭐 맥북을 우습게 보고 뭐 맥북 뭐 돈 벌려고 저러는 거다. 뭐 별의별 퍼드가 많았고 굉장히 조롱하고 굉장히 막 하여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이 애플사가 얼마나 똑똑하게 먼저 선점을 해서 맥북에서는 정말 큰 성공을 거두고 있었지만 그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뭐 아이팟도 그렇고 뭐 아이폰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확장시킴으로써 이 애플의 가치를 더 올리는데 주력을 했잖아요. 그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 해외 유튜버가.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래. 우리가 얼마나 너무 단기적으로만 생각하고 이 프로젝트를 보고 있는지. 사실 드립이 굉장한 성공 궤도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자꾸만 레이어를 추가하니까 드립 가격이 올라갔다가 그 레이어 추가되니까 거기 있는 자금을 또 다 팔아가지고 또 그 다음 프로젝트를 들어가고 그러니까 또 가격이 떨어지고 계속 그런 반복이 지금 2번, 3번 정도 있었는데 그것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드립을 도와주고 드립의 생태계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유동성을 더 풍부하게 해주고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더 많은 투자자들이 돈을 들고 투자하고 싶은 메리트가 있는 어떤 그런 플랫폼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무 가격에 음, 올랐네, 뭐 떨어졌네, 너무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이 모든 프로젝트들이 가고 있는지 그 좀 본질적인 것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최소한 내가 내 돈을, 어, 투자하고 사용하는데 어떤 프로젝트인지는 공부하시고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할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하면서 무작정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맥락에서 지금 이런 피기뱅크가 나왔고 어떤 맥락에서 가든이 나왔고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시면은 그런 게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오늘은 이제 LP 해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갑자기 이제 좀 다른 이야기로 새긴 했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함께, 예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좀 했으면 싶은 그런 마음들이 계속 들어서, 오늘 그냥 영상 어, 찍, 찍는 김에 이제 같이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LP 해제는 이제 그렇게 하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피기뱅크 아직 안 들어가신 분들도 계실 텐데, 3% 준다고 절대 다 들어가지 마시고, 어떻게 플레이하고 내가 장기적으로,
컴파운드를 얼마나 열심히 게임하듯이 성실하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고 그리고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